월요일입니다. 글로벌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요. 한 주간의 증시 전망해 보는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 사방을 둘러봐도 좋은 건 안 보이고 순 악재만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 실적들도 안 좋은 데다가 또 웬일입니까? 아르헨티나에선 페소화가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죠. 테이퍼링. 추가적인 테이퍼링 이슈도 우리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정말 악재투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게 항상 해외 변수가 나오면은 그 파장과 강도에 대해서 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지금이 일단은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작년 중반 이후에 이머징 쪽에서의 위기 국면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테이퍼링 자체가 일단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의한 신흥국의 위축 또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지금 신흥국 주가나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 회복의 속도가 예상보다는 더디다라는 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경기 회복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어떤 금융시장의 유동성 효과로 일단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선행적인 선진국 주가의 상승폭이 그동안 컸기 때문에 네. 선진국 주가의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비락식의 신흥국의 이슈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꼴이다 이런 해석이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사실은 미국 예.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16,000 넘어가면서 이거 조정 받을 때 됐는데 할 때 이 신흥국 쪽에서 뭐라고 그러나 이거 성동격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예. 예. 조금 좀 억울한 면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벌써 한 반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작년 6월경에 왜 버냉키가 양적 완화 이거 예.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그때도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브라질 이런 쪽으로 해서 환율이 급등락을 했고 주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예. 빠진 흡사 지금 같은 국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가장 빨리 회복한 게 우리였고 예. 또 시차를 두고 뭐 9, 10월 넘어가면서 10월 넘어가면서는 다시 인도네시아들도 거의 제자리로 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에도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는 비교적 자금의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반사이득이 있겠나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예. 보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세계 경기의 회복 속도와 그 템포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최근에 가치가 떨어진 신흥국의 환율은 예. 이 지역의 외환 공급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네. 즉 환율이 떨어져서 해외 수요 자체는 대외 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에서의 환율 하락은 네. 신흥국으로 하여금 조금 더 외화를 보강시켜주는 그러한 약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다지 심각한 모습으로 보지 않아도 되지만 예.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이 유동성만 긴축으로 가고 경기 자체는 그다지 회복되지 않거나 오히려 거꾸로 수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흥국이 가장 큰 피해자죠. 그렇죠.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혹은 뭐 환율이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의 논리가 아니라 일단은 선진국 자금들 글로벌 유동성들이 위험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위축의 유동성 수축이라는 그 구도에서는 신흥국 자산을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헤지펀드들의 이 지역 환율에 대한 쇼투기, 공매도가 같이 가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그 중반 이후에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대한 외환 시장의 불안도 일단 한두 달이 지난 다음에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브라질 주가가 다 같이 올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경기가 거꾸로 갔다라면 아마 이들 나라들의 지금 외환시장이 지금과 같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상당히 그 무너져 있을 거고요. 네. 그 당시에 외환보유고가 전체 수입 결제 대금으로 봤을 때 한 3, 4개월치 정도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 4Q 작년 4분기 정도 들어갔을 때 아마 이쪽 지역의 외환시장은 아마 초토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 자체가 바닥이 예. 나는 국면까지 갔을 예. 텐데. 그런데 왜 글로벌 유동성들이 그쪽에서의 돌격 앞으로를 중단하고 사실은 손을 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굿 EM 시장, 굿 이머징이라고 하는 한국을 포함해서 예. 또 자기네들이 팔았던 그러한 문제가 있는 신흥국의 주식을 되샀느냐라는 거죠. 네.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이 계속 그 시간이 가면서 더 압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신흥국 주식을 그다지 버릴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또 사야만 되는 그런 논리의 배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문제가 있는 국가들의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환율과 공식 환율과의 괴리가 뭐 50% 이상 씩 있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그 환율을 방어하느라고 거의 한 3분의 1 절반 가까이를 써버린 나라들이거든요. 공통점이 예. 남아공이라든지 지금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가 다 같은 지금 모양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수축되는 과정이라면 이쪽 지역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마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행동은 경기를 지켜보면서 행동의 강약을 조절하지 않겠느냐. 경기가 강한 모습이 보이면 신흥국 시장을 그다지 환율을 하락시키는 쪽으로 공격을 계속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것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한번 검증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그 그림으로 보면 박사님께서 분석하듯이 경기가 크게 보면 바닥 짚고 그 어떻게 보면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좀 위험한 국가들의 뭐 이 헤지펀드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원활치 못했던 것도 있으나 사실은 작년 6월경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 내지 이제 궁극적으로 정리할 거다 이런 언급을 한 직후에 워낙에 신흥국 쪽에 그 변동성이 커지니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주워 담은 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신흥국에서 문제가 되면 자기 나라인 미국도 이게 온전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작년 가을까지는 혹은 작년 한 11월 정도까지는 양적 완화 이거 좀 천천히 축소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위기가 잡혔기 때문에 예. 글로벌 자금 흐름이 저희 같은 나라에 왔다가 또 문제가 생겼던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갔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일단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내일 모레면은 미국에서 또 한 번의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조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새벽에 그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조금 보니까 네. 약간 작년 중반 이후의 상황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경기 레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리가 그 당시에 비해서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예, 지금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대 중후반에 와 있죠. 예. 2.7% 10년물 기준으로. 그리고 달러 환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10월 이후에는 이제 강세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달러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박스권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나온 그 현상을 보면 사실은 그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리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장중에 2.70 예. 10년물 기준으로 상당히 그 급락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OBP 떨어진
2.73인가요? 우리 금리도 좀 떨어지고. 예, 마감이 됐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의 위험이 이제 부각되면서 사실은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금리가 급등했던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또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는 전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테이퍼링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은 제한적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달러 환율도 특별히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가 조금 큰 폭으로 초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사실은 반대쪽에 이제 빅달러 자산, 대표적인 신흥국 자산을 이제 쥐어 박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헤지펀드라든지.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경기 회복기에 미국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달러가 초강세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전자산 선호로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에서 초강세로만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움직일 수 있는 운실의 폭이 좀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에 있는 과정 속에서 빅달러 자산을 마구 쥐어패가지고 약간의 그 투기적인 포지션을 계속 강화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관측이죠. 자, 근데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게 이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수요일이죠. 그 FOMC 회의를 하면 이제 저희는 뭐 구정 연휴 시작할 때쯤에 이제 결과를 받아보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신흥국 쪽의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은 FOMC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야,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컨센서스가 한 100억 불 정도는 줄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사실 이렇게까지 불거져 나오기 전 컨센서스였던 것 같거든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에는 큰 변화는 없이 아마 테이퍼링을 계속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경기 부분하고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을 논하기에는 뭐 아직 거리가 멀고요. 경기 요인 부분에서 조금 연말 연초에 또 계절적인 요인, 한파 요인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지표가 조금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회복 기조라는 데는 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신흥국의 문제를 그다지 우려해서 통화정책 QE 축소의 기조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뭐 100억 불씩 줄인다고 봤을 때는 사실 연말 정도에 이제 QE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1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면은 사실은 소프트 랜딩입니다. 연착륙이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의 100억씩 테이퍼링을 100억씩 줄이는 걸로 인해서 신흥국의 유동성이 위축이 된다면 도대체 시장에 돈이 얼마나 없다라는 얘기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5년 전에 비해서 사실은 연준의 북이 지금 2배가 증가됐고 각국의 본원 통화가 일본과 유럽까지 가서 해가지고서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에서 돈이 없어서 신흥국의 주식을 빼서 어디 메워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다분히 투기적인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굳이 어떤 시장의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시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가던 길로 계속 간다. QE를 축소한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줄 소지는 있죠. 조금 위안을 받고 싶었는데 연준으로부터 시장이 연준으로부터 위안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연준이 내몰라라 하면서 이제 가던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또 통화 정책과 지금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이런 현상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뭐 이렇게
이번 달은 좀 지켜보자 했을 때 또 시장 반응이 불확실성만 키워놨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박사님 말씀대로 100억 불 정도야 어차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악재가 되겠나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 이렇게 주목을 해보면 자,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14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게 아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신흥국들에선 돈이 많이 빠져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시장을 좀 외국 사람들이 달리 보네. 예. 그래서 우리는 신흥국이 위기가 가더라도 우리는 반사이익을 하고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높은 경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뭐 내심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 환율도 어느샌가 이제 1,080원, 1,090원 가까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1,040원대 간다고 지금 뭐 이게 환율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하던 게 불과 몇 주 전인데 1,090원대까지 이제 육박하고 있고 주식도 지난주 수요일 그 종가가 1,970포인트였는데 목금 또 오늘까지 해서 한 6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별반 뭐 신흥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지금 움직임이 크게 다른 건 없네. 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또 양상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국 시장의 차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사실 그 부분도 경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세계 수요가 증가되는 상태라면 사실은 오히려 이런 그 문제가 있는 신흥국 몇 개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네. 어떤 가격 조정은 좋은 기회일 뿐이죠. 예, 근데 결국에는 신흥국이 세계 경기의 발목을 잡고 또 선진국도 예상보다는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위험만 커지는 구조라면 아마 모든 자금은 리스크 자산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국 시장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좀 적게 빠져나갈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선진국 시장도 아마 주가 조정폭이 적지 않을 겁니다. 글쎄,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올라 있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거의 20년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고 10년 평균치 이미 오버했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선진국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선진국 주식시장이라고 온전할까. 전 세계 주식시장에 아마 동반 폭락 현상이 불가피할 겁니다. 네. 일각에서 선진국은 괜찮고 신흥국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나라 문제에 집중했을 때 보면 원화 환율은 어영부영 지금 1,100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엔화는 금방 뭐 110엔 갈 것 같이 하다가 지금 105엔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100위원대로 떨어져 있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신흥국 문제가 바로 진정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엔화 약세를 우려할 정도는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그 신흥국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일단 환율 시장에 이중 구조가 없는 나라,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안정돼 있는 나라, 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나라. 이런 국가들은 지금 한국, 멕시코 몇몇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네. 골드만삭스도 지금 뭐 신흥국을 5등급으로 나누고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신흥 시장을 보통 3그룹에서 5그룹 나눴을 때 한국 시장은 네. 어떤 상황에서나 A 등급에 지금 A 플러스 등급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되 그것이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가 완만하지만 그래도 회복 추세에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량한 신흥 주식의 주식시장에서 계속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적을 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소위 배드 EM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굿 EM 시장으로 우량 신흥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오히려 그 안에서의 신흥국 안에서의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이거든요. 작년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그 논리가 통하면서 신흥국 주가 주식시장에 차별화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작년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누적 순매수가 13조 원이 됐던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1월까지는 조금 그 노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월 들어서면서 경기 지표가 재확인되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율 측면에서 지금 대단히 할인돼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 8월 이후의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좋은 분위기, 비교적 2,000포인트 회복하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연초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변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원고와 엔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원엔 환율이 900원대 간다, 뭐 이렇게 100원당 900원대 간다 이렇게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1,056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주 만에 5% 정도의 원화의 평가, 엔화 대비 평가 절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12월 달로 돌아가서 이제 그때보다 원엔 환율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뭐 추세로 원화가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애초에 걱정했던 1,000원대 부근까지 내려가는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900원대까지 내려가는 원엔 환율은 걱정이 없다면 우리 17기업이 좀 숨통을 좀 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기대를 담아서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3년간 이익이 거의 플랫한 상태, 그 뭐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예. 특히 ROE라든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지표가 거의 하강 추세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실은 2013년 작년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낮지만 2011년, 12년, 13년을 이렇게 그 이익의 추세를 그려보면은 하락 기울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어닝의 그 추정치 대비 실제치의 그 괴리율, 어닝 쇼크율도 사실은 조금 진폭이 좀 줄고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그 얘기는 세계 경제가 조금씩 그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ROE의 훼손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 근데 이게 돌아선 건 아닙니다. 아직. 하반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제 세계 경기가 확장되면서 이 지표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의 경영 지표가 수익성 지표가 이제 쓰는 모양이 보여줘야 사실은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에도 생기고 국내 수급도 좋아질 텐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죠. 말씀하셨듯이 그런 중요한 실적상의 터닝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회복 기조 자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신흥국 리스크만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한다면 실물 쪽에서도 기댈 데가 없고 또 신흥국 금융시장 쪽에서는 신흥국 전체가 싸잡아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비선호 대상이 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제 최악의 악재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기조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는요,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신흥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경기의 확장세라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건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봐야 될 건 금융시장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우상향 국면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고요. 혹시 신흥국 내부에서도 자금의 재편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질 가능성보다는 그들의 자금들이 작년의 경우처럼 우리 시장으로 조금 더 우호적으로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구정 이후의 장세는 조금 회복세를 갖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